코로나19 여파로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정부의 금융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도 차원의 긴급 경영 지원을 위한 조례도 계류돼 플라이 강원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생활 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강원랜드가 재개장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역 상인들도 기대에 부풀고 있습니다. 2012년 환경오염 정화를 마친 춘천 캠프페이지가 오염 정화가 부실하게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춘천시는 해당 부지 토양에서 시류를 채취해 오염도 측정을 의뢰했습니다. 코로나19는 어버이날 풍경도 바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외로울 수 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지역에서 나눔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생활 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강원랜드가 재개장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단계적 시설 재개장 준비에 나섰습니다. 강원랜드 재개장 준비에 지역 상인들도 기대에 부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열화상 카메라가 입장객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카지노 직원들이 게임 머신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휴장에 들어간 강원랜드가 단계적 재개장 준비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카지노는 물론 호텔과 리조트까지 모두 휴장 사태를 빚었습니다. 강원랜드 휴장은 지역 상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생활방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강원랜드도 정상화에 나선 겁니다. 정부 방역 지침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됨에 따라서 저희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단계적으로 강원랜드 전체 리조트를 개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재개장 준비에 앞서 카지노에서 운영 중인 30만 개의 칩스와 1,300여 대의 머신, 180대의 테이블 등 게임 기구 소독을 완료했으며 고객과 직원 간 비말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또 세균과 곰팡이,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는 공조설비 살균 시스템을 카지노 영업장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80명 정도의 예약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했지만 지역에는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부터는 지역 상권도 점차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강원랜드가 재개장 준비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루빨리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죠. 기대가 많이 되는데 과연 이게 재개장했을 때 얼마나 이제 또 영향력이 있고 진짜 사람들이 올지 진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얼마나 이 만족도가 채워질지 그게 문제라니까 지금. 너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잘 되겠지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러니까.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진 않았지만 강원랜드의 재개장 움직임에 발맞춰 지역도 손님 맞이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 2012년 환경오염 정화를 마친 춘천 캠프페이지의 오염 정화가 부실하게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를 위해 땅을 팠는데 곳곳에서 폐기름으로 추정되는 기름띠가 발견되고 악취까지 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춘천시는 해당 부지 토양에서 시류를 채취해 오염도 측정을 의뢰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캠프페이지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를 위해 중장비들이 3-4m 깊이로 땅을 파고 있습니다. 파낸 흙 중 일부는 검은색을 띠고 흙을 파낸 곳의 고인물에는 기름으로 추정되는 부유물이 떠 있습니다. 옛 캠프페이지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이렇게 한 달 전부터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에서는 기름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지의 흙을 입수해 분석한 환경 관련 학자들은 미생물이 번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이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분석한 거는 생태 독성을 한 거고요. 미생물을 가지고 생태 독성을 했을 때 토양이 28% 정도 저해를 주는 걸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오염이 되긴 된 거죠, 지금. 춘천시는 즉시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지난 6일 해당 부지 토양에서 시료를 채취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측정을 의뢰했습니다. 또 당시 오염 정화를 진행한 한국농어촌공사도 오염도 측정에 나섰습니다. 분석 결과는 2주 후쯤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캠프페이지 오염 정화를 시행한 국방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8일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시에서 왜 이렇게 퍼뜨려놨다가 이거 많이 아니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이거 검증도 안 돼가지고 검증을 하고 뭐 문제가 됐으면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현재 뭐 분석 결과 석유계 총 탄화수소 농도 등이 법적 기준치 이상이면 당시 정화 작업 주체였던 국방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다시 정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춘천시가 자체 정화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9년 당시 오염 정화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춘천시가 환경 정화가 잘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국방부로부터 받은 완료 보고서가 전부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춘천 캠프페이지 오염 정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공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매월 25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금융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도 차원의 긴급 경영 지원을 위한 조례도 계류돼 플라이 강원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침체된 양양국제공항을 되살릴 구원투수로 떠오른 플라이 강원.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플라이 강원은 제대로 된 날개짓 한번 하지 못하고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재 플라이 강원에는 매월 25억 원 이상의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창궐 시기부터 약 5개월간 저희가 예상되는 누적 적자가 한 150억에서 16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초기에 제일 힘들었던 게 취소 환불금을 해드리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쓰러질 위기에 놓인 플라이 강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수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을 만난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를 직접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도 차원의 유연한 대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들은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출 형식이 아닌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회사도 자구책을 마련해서 어떤 식으로 살아갈 그 자구책이 발현돼야지만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지, 그냥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이 어렵다라고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보조한다. 이 보조하는 거잖아요. 융자하는 게 아니니까. 타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현재 모기지 항공사는 하나뿐이지만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크루즈 해운사와 여행사 등의 지원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도 또 이런 재정적인 요청을 하면 다 들어줘야 된다는 거고, 물론 여기 어려움은 알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논의 끝에 관련 조례는 계류됐습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의 역할과 현재 경영 위기는 이해되지만 직접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정부의 금융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데 이어 도 차원의 긴급 경영 지원을 위한 조례도 계류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플라이 강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코로나19 용인 66번 확진자와 관련된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단 도내 접촉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춘천 남이섬과 홍천 모 리조트, 음식점 근무자 등 총 22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8일 밝혔습니다. 지난 30일 A씨가 춘천 남이섬과 홍천 모 리조트를 이용했을 당시 직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 밀접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과 추가 접촉자를 계속 파악 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5월 8일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는 어버이날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버이날 풍경도 바뀌었는데요. 정부가 부모님을 직접 찾아가는 대신 전화로 안부 인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더욱 외로울 수 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지역에서 나눔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가 열린 원주의 한 복지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어르신들마다 체온을 재고 손소독을 합니다. 행사장 풍경도 평소와 다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마스크를 하고 자리도 한 칸씩 떨어져 앉았습니다. 직원과 봉사자들은 장갑을 낀 손으로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매년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하는 원주 밥상 공동체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장을 찾지 못한 어르신에게는 복지관 직원이 직접 찾아가 선물과 카네이션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복지관이나 경로당이 문을 닫아 여가 활동이나 외출에 어려움을 겪은 어르신들. 오랜만에 만난 직원들을 반갑게 맞으며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아이 고마우나 만하지. 난 여지껏 이렇게 애들이 꽃 사다 주는 것도 사오지 말라 그러잖아. 그래가면서 얘기하는데 난 또 오늘따라 이렇게 또 분주하게 이렇게 하는 건 난 처음이네. 원주 밥상 공동체는 코로나19로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요즘 같은 시기일수록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홀로 지내셔도 어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꽉 있으니까 더욱 힘내시고 희망차게 더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년과는 다른 풍경이었던 어버이날. 이웃과 함께하며 새긴 효와 경로 사상 의미는 어느 때와 똑같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엄마 매일매일 고맙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키워주셔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저희 친정어머니는 진주에 계시고 저희 시부모님은 강릉에 계세요. 어버이날 직접 찾아뵙지 못했는데 항상 어머니 아버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좀 좋아지면 꼭 찾아뵐게요. 사랑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을 비롯해 화목 보일러 화재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스프링클러 같은 초기 진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스프링클러 장치가 실제 화재 상황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축구장 120개 면적을 태우고 1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원인은 주택 화목 보일러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에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화목 보일러 화재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서 한 해 평균 375건이 발생해 전체 난방기기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화목 보일러는 불티가 많이 튀어 화재에 취약합니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주택의 경우 자칫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스프링클러 같은 초기 진화 장치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화목 보일러가 있는 천정 바로 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에 불씨를 갖다 대자 거센 물줄기가 사방으로 쏟아집니다. 90도 이상 온도가 감지되면 헤드가 열리면서 압력차가 생겨 물을 분출하는 원리입니다. 초기에 불을 잡는 데 효과적이고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불날 염려가 많이 있었는데 소방서에서 이렇게 스프링클러 설치하니까 앞으로 화재 나도 그렇게 큰 불이 안 날 것 같고 앞으로 마음 놓고 잘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현행법상 화목 보일러는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온수 보일러로 분류돼 가스 보일러처럼 검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선 소방관들이 나서 화재 취약 가구에 스프링클러를 무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펌프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기존의 화목 보일러에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화목 보일러용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 독거 노인의 안전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화목보일러.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춘천과 강릉을 뺀 도내 16개 지자체가 모든 주민에게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역별로는 동해와 태백, 속초와 삼척, 횡성과 영월, 평창과 정선, 양구와 인제, 고성과 양양은 주민 1명당 20만 원씩 지역 상품권과 현금 그리고 선불카드로 나눠줍니다. 홍천구는 1명당 30만 원씩, 철원구는 10만 원씩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원주시는 주민 1명당 7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화천구는 1인 가구 30만 원, 가구원이 1명 증가할 때마다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춘천시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80만 원을 현금으로, 강릉시는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평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60만 원씩 지역 상품권을 나눠줍니다. 춘천 대표 축제인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9월로 연기됐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열린 축제조직위원회 총회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축제를 9월 중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막국수 닭갈비 축제는 5월 삼천동 수변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6월로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정확한 축제 개최 일자는 추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8일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을 중단했던 도립자연휴양림 시설을 16일부터 부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이 재개되는 숙박시설은 집다리골 자연휴양림과 강원숲 체험장 숙박시설 등이며 강원도는 집단 감염 위험성을 고려해 우선 10인 미만 숙박시설만 운영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숲해설과 체험 프로그램은 20인 이내로 운영이 되며 숙박시설 예약은 14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철원 지역에서도 24시간 분만이 가능해졌습니다. 철원구는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에 선정된 뒤 2년간 22억 원을 들여 준비한 분만 산부인과가 지난 6일 철원병원에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부인과는 야간 당직을 운영해 24시간 분만이 가능하고 강원대학교 병원과 연계해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철원 지역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분만 산부인과가 없어져 산부 임산부들이 의정부와 양주 등 인근 도시에서 원정 출산을 했습니다. 영월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활동 분양에 나섭니다. 영월군은 오는 13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강원도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또 탄광촌을 배경으로 변사극을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각종 문화예술 강좌는 하반기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은 단종문화제와 동강국제사진제, 동강 뗏목축제 등 주요 문화 행사들이 취소된 상황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어버이날에도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저녁부터는 차차 흐려지다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9일에는 강원도 전역에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외출하실 때 반드시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 이로 인해 체감온도 역시 낮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겉옷을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의 경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영동 지역은 토요일 사이에 비가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출항 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해상으로도 비가 내리겠고 바다의 물결 역시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계속해서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